하정철 보좌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하실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낯이 있네요. 굉장히. 아, 그렇습니까? 아, 선생님을 뵙는 듯한. 네, 공손해져요. 아, 실제로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어떤 뭐 이렇게 교직에 계신다거나. 아, 너무 딱딱해 보인다는 말 많이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성주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왜냐? 네. 이분의 스펙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석사, 미국 에머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 변호사님이에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님입니다. 공손해지네. 네, 공손해집니다. 네. 지금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왜 이런 스펙을 두고 보좌관을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네. 제 와이프도 항상 묻는 질문인데 일단은 제가 대학에서 교수 네. 한 6년 정도 하다가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을 도와서 좀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지난 21대 국회 개원할 때 이낙연 의원실에서 공개 채용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거 나도 몰라요. 네네네네네. 이분이 5급 보좌관으로 뽑힐 때 경쟁률이 무려 112대 1.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기사가 났어요. 이 어떤 매력으로 111명을 제칠 수 있었는지 그것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스펙이 좋아서 된 것 같고요. 아, 농담이고요. 네네. 국민의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당시에 네. 이제 이낙연 의원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예. 많은 경쟁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도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네. 많은 교수님들하고 국가 미래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한 2년 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뽑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조금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보좌관님들은 다 이렇게 하부좌관님처럼 다 이렇게 스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죠. 이제 정무보좌관이 있고 지역보좌관이 있고 정책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네. 근데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네. 뭔가 전문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펙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고 이 실무적 역량이 또 뛰어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나오신 우리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스펙 자체만으로는 일단은 하이랭킹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펙 자체로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는. 근데 이제 국회가 네.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실제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무원 하다가 오시는 분도 많고 네. 뭐 박사이시는 분 많고 그래서 일단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 네. 오늘 하정철 1타 강사님께서 준비하신 주제가 있다죠.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네. 왜 이런 주제를 하신 건가요? 내 삶. 내 네, 삶이라는 실제 어떤. 많은 이제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네. 젊은이들께서는 국회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국회가 이제 실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인데, 가령 예를 들면 지난 12일 고 김동호 씨의 형님이 네. 국회에 나오셔서 뭐 알바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한번 좀 주목을 환기를 하면서 네. 실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환기시킨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네네네. 실제 요즘에 의료용 마약 처방이 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집에서 실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약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된 적도 있고 예. 최근에 서울에 이제 공원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께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서울에 있는 한 1,700여 개 공원 중에서 한 네. 300여 개의 공원에 CCTV 한 대도 없거든요. 어머. 이런 거를 지적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수원 세무녀처럼 한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이제 정말 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지적되기도 하고 실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문제들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내내 남일 같지가 않았던 게 저도 알바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아까 여성 네. 그 동네 저희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듣는 내내 꽤 이입이 됐네요. 음. 그럼 이런 거를 다 보좌관님 같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이거 뭐 의원실마다 준비하는 기간도 정말 이거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럼 국정감사 이거 네. 의원실에서는 보통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마 의원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많이 준비하는 방은 뭐 4달도 하고 적어도 다 2달 이상씩은 준비합니다. 4달도 합니까? 그럼 그 2달 동안은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정부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면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자료 요구를 할래도 알아야 질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제 질문을 좀 더 좁혀나갑니다. 계속 공부를 해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우리 그 조교님들은 뭐 질문사항 특별히 없으십니까? 우리 또 예. 일단은 그런 게 궁금해요. 이제 네. 아무래도 국정감사를 하시다 보면 네. 기관기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근데 자료를 잘 안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받아낼 수 있는 보좌관님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들 이제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답은 네. 정답은 그 정부 사무관의 컴퓨터 안에 있다. 사무관이면 실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네. 사무관들이 정보를 안 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아주 이제 협박하시는 분도 있고 호통도 있고 읍소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호통형, 협박형, 그럼 보좌관님은 어떤 형인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아주 젠틀하게 부탁하는 형입니다. 일단은 지인 찬스 활용하고요. 속된 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박진호 조교님. 그 국정감사할 때 보통 의원 주도형이 있고 네. 또 보좌관 주도형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방도 있는데 네. 그 어느 방은 어떻고 좀 대충 어느 정도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실제로 아이디어가 아주 많으신 의원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원님들은 본인들이 막 던지십니다. 예. 막 던지시면 그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방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지 않고 보좌진들이 싹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의원님이 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한 100개를 준비하면 네. 그중에 10개 정도 택하시는 거거든요. 예. 다 컨택을 하는 겁니까? 다 이거- 셀렉을 하시고. 예. 그 제가 언제 영상을 보니까 자료 높이가 이 네. 100cm 이상 쌓여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 자료 분량은 도대체 얼만큼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준은 없고요. 네. 만약에 100cm 그러면 그건 쇼입니다. 약간. 네. 실제로 요즘에 자료는 다 USB로 받습니다. 아니 업계의 비밀을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쇼라 그러면은? 아니 근데 USB에 네. 실제 엄청난 양이 자기 많고요. 점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USB로 진짜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실제는 USB인데 네. 보통 많으면 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물론 이제 의원실별로는 네.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USB도 주지만 출력번호 달라고 하긴 합니다. 네, 저희 말씀 듣는 순간에 네네네네. 들려온 소식인데요. 뭐예요? 접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 박수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댓글에 네. 보좌관님 슬리퍼가 곰돌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곰돌인가요? 예,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자료를 다 읽는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 저희는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네, 다 읽습니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 이제 어려운 게 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네. 자료를 정말 많이 주는 기관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꼭 저 친절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조금 아주 많이 줘서 그 안에 찾으라 하는 약간 경우도 불순한 있거든요. 목적으로. 아니 꼭 불순한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좀 불친절하게. 불친절하게.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친절하게 하면 너무 저희가 잘 집어내니까. 미로찾기처럼. 예. 알아서 좀 이제 원하시는 걸 찾아가십시오. 네. 네, 근데 찾아보십시오.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네. 저희가 질문을 좁히면 좁힐수록 네. 그 자료를 저희가 볼 거를 딱 지정할 수 있으니까 네. 준비를 많이 한 방은 그렇게 줘도 잘 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좌관분들이 네. 참 이제 바쁠 것 같아요. 어떤 보좌관분들은 이 국감 기간만 되면은 3박 4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고 그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팩트입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힘듭니까? 네. 언제부터 없어진 겁니까? 기점이 대략. 일단은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는 그 실제 이제 텔레그램이나 네. 카카오톡이 있어서 집에 가서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해도 퇴근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예전처럼 같이 모여서 밤새는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거치면서 이제 어떤 워라밸을 요구하는 세대도 등장을 했고 네. 하니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뀐 거군요. 그죠. 코로나는 네. 좀 더 가속화시킨 거죠. 네. 개인적으로 부장관님은 그 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덕을 힘을 보고 썼습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가끔은 어떤 방에서는 네. 이거는 좀 제 이니셜도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네. 국감하고 상관없이 늦게 가는 방도 있긴 합니다. 국회에서는. 밤을 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네. 좀 보람이 없이는 하기 힘든 일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맞습니다. 어떤 보람을 느끼셨을 때 가장 좀 희열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의원님을 통해서 질의했던 사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문제를 갖다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상당히 좀 보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저번에 예. 이제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 일인데 노회찬 의원님이 네. 2017년에 국회 국감장에서 갑자기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네. 그 앞에 나와 계신 장관님 앞에 누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셨던 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인권 실태를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어서 이제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얼마나 좁은 데 살고 있는지.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가지고 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수용돼 있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국가 배상 판결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얼핏 네네네. 들은 게 있어요. 네. 진짜 얇은 지식으로. 얇은 지식,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국회 안에 네. 세탁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진짜예요? 세탁실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빨래하고 놀고 세탁실은 저희가 이제 빨래를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운동하는 게가 있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숙식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의원실에 소파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잘 안 그러고 이제 보통 집에 가긴 가는데. 네. 그러고 보면 지금 국감 중이신 건데 그러면은 네. 여기 이렇게 나와 계셔도 괜찮은.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네. 끝나자마자 네. 네. 다시 합류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하시겠네요. 그죠? 이게 뭐 좀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감 기간 동안에 네.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아내분은 이해해 주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국회 보좌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솔직히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특히 이제 아내 생일이라든지 네. 애들하고 약속을 좀 많이 깨게 되고 네. 만약에 그거 갖다 주말에 잡았을 때 주말도 가끔은 일이 있거든요. 가끔, 아주 가끔. 그 말씀하신 중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네. 보좌관은 그렇게 일할 때마다 네. 야근 수당이나 어떤 특별 수당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야근 수당이 저희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아니 생각과 별개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만큼 굉장히 중립 노선을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게 아마 이게 국회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게 있습니다.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의원님들도 보좌관하고 같이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가십니까? 일단은 의원님들이 네. 가셔야 저희도 가니까. 일단 근데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의원님들이 저희를요. 네네네. 일단은 그 보고를 할 게 있으면 있구나.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네. 근데 저희 의원실은 없습니다. 선뜻 이렇게. 그래요. 네. 지금 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유부남이셨냐고. 네네. 네, 제가 연식이 좀 배신감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 19년 차입니다. 배신감을 아주 깊게 느끼고 계시는. 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 상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국정감사를 할 때 보면은 이 PPT, 녹취, 영상 이런 것들 네. 다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위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거 다 보좌관들이 준비한다면서요? 그럼요. 다 저희가 준비하고 예.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예전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고 르포 찍듯이 예. 이렇게 숨어서 취재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처럼. 예, 예. 그거 할 때는 좀 힘드시겠어요. 엄청 힘들죠. 그때는 국회에서 집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밖에서 거의 이제 여관에서 자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예, 예. 근데 모든 PPT나 이런 건 다 저희가 만듭니다.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감사- 일타 강사님께서 20대인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결혼 뭐- 19년 차라니 네. 좀 좌절의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런 댓글은 좀 지워주십시오. 네. 저희 방송에 좀 집중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의원 한 명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 의원들마다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조금 신사적으로 접근하실 때도 있고 네. 또 다른 분은 윽박 뭐야 그게 하면서 윽박을 지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전략이 다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일단은 국정감사라는 거는 모든 의원님들이 네. 엄청 이제 중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발언하신지도 기본적으로 전략을 짭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당신의 감정을 못 이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때는 화내는 것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현장을 TV로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의원님들끼리 막 싸우고 네. 중단되고 그것도 그러면 다 전략인 거예요? 전략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나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하나 바로 잡아드리면 네. 국정감사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싸우지 않습니다. 네. 거의 질의하시는데 가끔 싸우시는데 아. 싸우실 때 이제 격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실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다라고 할 때 네. 그러면은 좀 일부러 큰 소리 내실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막 진짜로 막 그렇게 되면은 네. 보좌관들끼리도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는 직접적으로 오기보다는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의 이제 일인데요. 네.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감정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감정을 두시 안 주는 분들도 있는데 아. 감정을 두시는 분 보좌진하고는 조금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정회가 된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때 좀 이렇게 너무하셨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풉니까? 보통 어떻게 바로 정회할 때보다는 끝나고 나서 네. 와서 악수를 청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는데 감정이 남는 의원님들은 네. 갈 때 쌩하게 나가십니다. 그 온도가 계속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 보통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바로 국정감사 기간에는 네. 하루나 이틀에 또 만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내세는 안 하시는데 불편한 거 남아 있죠. 남아 있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할 네. 일이다 보니. 자, 근데 이 의원들이 네. 국정감사를 할 때 사실은 정책이나 어떤 네. 이슈에서 어떤 뭔가를 밝히거나 이런 게 떠야 되는데 네. 그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보좌관님들께서 네.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뭘 입는다든지, 네. 뭐 동물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네. 뭐 꾸미고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보통 이게 보좌관 개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뭐 의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일단 그런 아까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든 게 이제 전략을 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모 의원님께서 네. 이제 미용 성형 도구들 갖다가 실제 네. 보좌진한테 착용하게 하신 의원님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솔직히 이제 가족들이 볼까봐 친구들이 볼까봐 좀 창피하긴 하죠. 우리 조교님들, 먼저 박진호 조교님, 뭐 생각나는 국감 풍경 있습니까? 네.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국감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네. 이제 이거 말씀하신 강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보좌진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네.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리치고 고성치는 그렇죠. 이 장면만 가장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장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장면 뭐 지금도 아마 틀면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계속 그 장면들이 국회 방송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독려하시고 우리 한진희 대변인이 아마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딱 뇌리에 박혀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사퇴 요정 이은지 그 이따 얘기. 오피스 독점 계약 발언 관련돼서 네. 상당히 좀 핫한 이슈기도 했었고요. 네. 그 밖에도 좀 여러 어떤 발언들을 하시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셨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한 코미디였어가지고. 보좌관님들은 근데 그런 분장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네. 치를 때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경우서 실을 수 있죠. 그런 적이 있으세요? 다행히 저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떤 그러면 전원을 통해서 어땠다 이런 소감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 분장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총 갖고 나와서 딱 이렇게 딱 차고 기다릴 때도 있고 아니면 동물 갖고 들어올 때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난처하죠. 난처하다. 그리고 아까 지금 조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 이은재 의원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나중에 이제 저희 교육감님하고 이은재 의원님하고 되게 사이가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희연 교육감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이은재 의원님은 네. 두 분은 나중에 사적인 자리를 가지셔가지고 네. 아주 친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자리에서는 소리 안 치셨겠죠? 예, 그때 이제 교육감님은 당황해 하셨었지. 네, 알겠습니다.